토토시네의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영화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은 브래드 버드 감독의 99년작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소개에 앞서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 원을 보신 분들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깡통 로봇이 누구인지 알아보신 분 있을까요? 바로 아이언 자이언트에 등장하는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저는 제 최애 로봇이 갑자기 등장해서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개봉 당시 흥행이 실패해서 한국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나마 보신 분들도 그냥 어렸을 때 비디오로 봤던 평범한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시 흥행이 실패한 건 작품성보다는 타겟층이 불분명해서였습니다. 당시까지 미국 영화 애니메이션 시장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동화 같은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50년대 미국 사회와 냉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만한 어른이어야지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인데 99년도에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브래드 버드 감독은 이후에 인크레더블 시리즈를 만듭니다. 2004년작인 1편은 그냥 좋은 오락 영화였다면 2018년에 만든 2편은 좋은 오락이면서 동시에 성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주 세련되게 담은 작품이고 흥행에도 성공합니다. 작품이 달라졌다기보다는 20년 동안 애니메이션의 위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50년대 미국 시골 마을 앞바다에 우주에서 온 거대 로봇이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마을 꼬마 호가스가 숲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로봇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겁에 질리지만 로봇이 변전소에서 쇠를 뜯어먹다가 감전이 되자 아이가 차단기를 내려서 구해줍니다. 그러고서 둘이 친구가 된다는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로봇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그저 고철 먹는 걸 좋아하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호가스는 로봇에게 남들이 보면 무서워할 테니 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엄마의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조사하기 위해 요원을 파견합니다. 자동차들이 뜯어져 나간 걸 본 요원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사건을 조사하는데 호가스가 목격자인 것을 알고서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이 정도면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대충 그려졌고 큰 비틀어짐 없이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흘러갑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디테일들입니다. 로봇은 뭔가 엄청난 미지의 것을 상징합니다. 정체는 모르지만 만약 나쁜 의도가 있다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상대를 파악할 것인지 최대한 빠르게 위험의 소지를 제거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은 사회주의라는 낯선 것을 마주했을 때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이고 국내적으로는 메카시즘이라는 강력한 반공주의였습니다. 메카시즘은 할리우드에서도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인사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퇴출시켰던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지만 어쨌든 감독은 50년대 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냉전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질문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2차 대전 끝물까지 재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만 해도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후에도 협력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가 임기 중 사망하고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트루먼이 취임하면서 두 세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어쨌든 여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50년대 미국의 태도는 영화 중 사건을 수사하는 맨리 요원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We don't know what it is or what it can do. I don't feel safe, Hogarth. But who built it? The Russians, the Chinese, Martians, Canadians? I don't care. All I know is we didn't build it, and that's reason enough to assume the worst and blow it to kingdom come. 그렇다고 이 영화가 당시 세계 정세의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당시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생긴 미국인의 공포는 실제하는 것이었고 이는 학교에서 핵 공습 대피 교육을 받는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더 갱 커버라는 교육 영상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When danger threatened him, he never got hurt. He knew just what to do. 하지만 어쨌든 이건 영화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미국을 생각하면 영화가 표현하는 건 냉전이나 핵, 메카시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모포비아나 인종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50년이나 지나 냉전이 해체된 9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 만큼 우리가 너무 닫아놓고 살진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줄거리상으로 탁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공포의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서 주인공이자 선택의 주체를 미국이 아니라 그 공포의 대상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면 이 구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와 비교해봐도 재밌습니다. 둘은 오마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를 보셨다고 전제하고 설명하자면 이 꼬마가 이 꼬마고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 리뷰어 리아나 힌들리에 따르면 두 작품은 모두 미국 사람이 영광의 시절을 추억하는 작품이지만 급이 다릅니다. 아이언 자이언트가 50년대라는 최대의 황금기를 성찰적으로 접근한다면 기묘한 이야기는 미국의 또 다른 황금기인 80년대를 그저 찬양할 따름이고 반공주의를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비판적인 과거의 미화가 가지는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요즘 세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미는 기묘한 이야기가 더 재밌긴 하지만요. 50년대 이후 세상은 조금씩 유해집니다. 62년도 쿠바 위기 때 진짜 세상을 멸망시킬 뻔하더니 최소한의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혐오의 세상입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혐오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필버그가 괜히 자기 영화에서 이 깡통 로봇을 중역으로 등장시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의 뜻을 본받아 이 영화를 보면서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